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정실 한라군 정무전공 대종회 회장 양인예입니다. 지금부터 탐나왕국 제43강 시작하겠습니다. 제43강에서는 혼란한 국제 정세에서도 활발한 자주적 외교 활동을 벌였던 99세 당겨올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637년 12월 태자 유리가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 588년에 탄생하시어 49세이었습니다. 이분이 탐나왕국 99번째 을라 당교왕이었습니다. 당교왕은 탐나기원 3006년 12월부터 탐기 3035년 5월까지 28년 6개월간 재임하였습니다. 당교 시대에 탐나국은 자주외교 즉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관계를 맺는 외교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쳤던 시기였습니다. 탐나를 에워싼 바다는 땅보다 훨씬 예보와 원활하게 교류하는 연결 매체로 작용하였습니다. 탐나 사람들은 서무 폐쇄성을 바다를 통하여 개척하였습니다. 바다는 사방으로 터진 열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다를 통하여 한반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말레이 반도까지 다양한 지역과 대외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외교가 가능하려면 국제적인 맥락을 알고 다른 나라 간섭을 물리치며 독립국가로서의 자율적인 영역을 찾아야 새로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당교 시대의 탐나국은 백제와 조공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탐나를 쉽게 경락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탐나는 백제와 조공관계에 있었지만 왕자 이상에게는 좌평의 자기를 내려주고 이에 일본도 탐나에 대한 관계가 백제에 유사하였습니다. 탐나는 백제와 동맹으로서 당나라와 신라를 대항하였지만 백제가 멸망한 것을 보았고 전쟁의 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나라에게 왕자의 사신으로 보내어 후환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에 신라는 탐나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교 9년 서기 645년 3월에 신라의 선덕왕이 자장률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변의 이민족에게 신령의 힘으로 황복을 받는다는 취지로 고승 양지에게 황룡사에게 9층탑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각 층의 신라가 물칠 외적을 상징하는데 탐나는 4층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오월, 4층은 탕나, 즉 탐나, 5층은 웅유, 7층은 말갈, 6층은 말갈, 7층은 단국, 거란입니다. 8층은 여적, 즉 여진족, 9층은 예맥이라 하였습니다. 탐나 타부 각 층의 주변은 이민족을 상징하도록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탐나는 독립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탐나 왕국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거쳐 역사 시대에 이르려 물물 교류를 광범위하게 전개하면서 탐나국으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섬나라 탐나는 섬이 갖고 있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주변 지역과 부단히 교류를 하며 고대 사회의 중심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삼국과 교섭을 시작으로 남북국 시대에서는 멀리 일본과 당의 사신을 파견하여 독립적인 나라로 외교를 펼친 작지만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탐나를 백제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고 외와 더불어 하나의 나라로 대접하였습니다. 탐나가 그때까지 영상 유역 남해안 지역에서 탐미 다래로 남아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직후에 탐나는 영산강 유역
남해안 지역의 지배권을 신라에 넘겨주고 지금의 제주도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탐나는 후기 신라, 중국, 일본에 조공을 하며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동남아시아의 독립된 해양국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후에 장보고는 남해안의 해상 세력의 탐나 사람들이 개척한 황해, 동진해를 기반으로 그리고 더욱 해역을 넓혀서 현해탄까지 국제적인 해양 무역이 더욱 펼쳐갔습니다. 장보고는 삼국사기의 해도인이라는 표기를 하듯이 바로 해양 세력 후예인 것이었습니다. 당교 17년 서기 653년 둘째 왕자 양보원이 사신으로 당에 보내 삼신인의 고도 지형을 당의 오동 도읍부 유인원에게 바쳐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당교 24년 서기 660년에는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었고 의자왕과 여러 왕자 대신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사태에 이르렀을 때 왕은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하는 등 독자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백제는 서기 660년에 신라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백제의 귀족과 관리들은 탐나도에 대거 이거하여 왔습니다. 이때 일본의 망명한 백제 왕족들과 백제 부흥운동을 위해서 빈번히 접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정벌하였으나 당나라를 모든 전리품을 독점하고 포로 1만 2천 명을 당나라 본토로 압송하는 동시에 당병 1만 명을 유인원에게 주어 백제 땅을 주둔시키고 웅진도덕부를 설치하여 직접 백제직을 지배하였습니다. 당교 25년 서기 661년 8월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양보원을 파견하여 태산에서 베풀어진 제천 의례에 참석하였습니다. 또 일본에서 보낸 제4차 견당사가 탐나에 표착한 것을 시작으로 왕자 아파기 등의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교 26년 서기 662년 2월은 왕은 조공관계에 있던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멸망하자 신라의 군사적 행동 위협을 느끼고 태자 보기를 신라 조정에 보내어 항복하였습니다. 그해 5월에는 넷째 왕자 아파기 등이 사신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그 화답으로 외국 사람 이길은 박득이 탐나에 보내어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나라에 가던 일본 사신이 태풍을 만나 표류하자 당경은 이를 구출하여 일본에 송환하였습니다. 당교 27년 서기 663년에 백제의 부흥군이 계속 맹인을 떨치는 백강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이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 부흥군과 일본의 구원병을 연합하여 백강 지금의 금강에서 나당연합군을 맞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부흥군의 공격을 하여 당의 웅진도독 유인원과 그 군대를 포위하자 당나라에서는 유인계를 보내어 유인을 돕게 하였습니다. 유인계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부흥군과 싸워 승리함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종식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한중일 삼국에서 군대가 백강에서 치른 유례없는 국제전투였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 탐나 사람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구당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탐나 외의 사신이 전투에 진 뒤에 항복하자 유인계가 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 태산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곧 탐나도 전투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교왕은 신라에 항복하였으나 백제 부흥운동에 참여하는 등 당시 급변하는 삼국 정세를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교 29년에 서기 665년 8월에 유인원과 더불어 웅진도독 부여웅과 신라 문무왕이 지금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의 연미산
연미산인 찌리산에서 맹세를 하도록 하였는데 탐나 사신의 양보온이 외의 사신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회맹이란 제후 우두머리가 다른 제후들을 소집한 다음 재무르피를 입술을 바르는 의식을 주재하는 것입니다. 찌리산 해명 때 흰 말을 잡아 맹세를 하였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 신과 산과 강, 골짜기의 신에게도 제사를 지낸 뒤 그 피를 마셨습니다. 조향문은 당나라 유인계가 작성하였습니다. 삼국사기 권 6의 신라 봉기 문무왕 상조에는 문무왕이 부여 운과 해명할 때 사용한 맹문이 실려 있습니다. 당나라는 한술 더 떠 철판에 황금 글씨로 조약문을 새겨 넣어 각 나라의 종묘에 대대로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금서철권이라 하였습니다. 또 재무르피를 마신 뒤 제단의 북쪽에 땅 희생과 함께 예물을 묻도록 했습니다. 회명을 마친 후에도 당고종 태산 봉선의식의 유인교가 신라와 백제의 사신은 물론 탐나와 예의 사신들을 대동하고 중국 본토로 건너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탐나의 사신 양보원과 예의 사신은 찌리산 해명의 증인을 서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에 갔던 양보원은 이 찌리산 해명에 탐나 사신의 증인을 서고 당나라의 진수사 유인계의 안내로 태산 천제까지 참석하고 당교 29년 서기 665년 8월 13일에 신라, 백제, 탐나, 외 등의 사자들을 바다에서 태워 서쪽으로 가자 탐나의 양보원도 함께 기우하였습니다.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12년 만에 돌아온 둘째 왕자 양보원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태자 양보기가 간곡히 권하였으나 양보원은 거절하고 동생 양보용과 함께 영산강 유역의 양가동 시족과 합류하여 신라의 녹봉을 받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당교시대의 탐미달의 세력으로 신라에 입성하여 성주 양탕 후손으로 이방부령을 역임한 양수가 있었습니다. 양수는 신라의 태종 무열왕조의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서기 654년 무열왕 원년 신라의 이방부령, 즉 이방부령 법률심의관으로서 60조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신라 제3대 유리이사금이 9년에 19등급을 직계를 정한 것은 신라 초기에도 강곡한 율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열왕 때 같은 60조에 달하는 법전이 없었으니 그 당시로서는 대대적인 법정 정비 작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라에 입성한 탐미다레의 세력으로 또 한 분은 무열왕조 1, 2차를 지냈던 양신이었습니다. 태종 무열왕 때에 7등급의 높은 관직인 일기찬을 지냈으며 삼국을 통일한 분에 있어 많은 전공을 세우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의 일기찬은 양신이 나당 연합군의 당 총수 고보와 함께 합동작전을 참여하시어 성문성 전투에서 우리 군사가 패전하니 이곳에서 순천하시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해는 알 수 없지만 사망한 해는 672년 신라 문무왕 12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교 25년 8월에 조공사가 당나라에 보내니 당이 받았습니다. 당교 시대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당교 4년 서기 640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어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에 입학을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당교 5년 서기 641년 백제에서는 무왕이 죽고 31대 의자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당교 6년 서기 642년 백제에서는 신라의 미우성 등 40여 성을 빼앗고 대야성을 함락시켰으며 고구려에서는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28대 보장왕을 세웠습니다. 당교 11년 서기 647년에 신라에서는 선덕여왕이 죽고 28대 진덕여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때 첨성대가 세워졌습니다. 당교 18년 서기 654년 신라에서는 양수가 이방부령 권율신무관으로서 60조 법률을 제정하였고 진덕여왕이 죽고 태종 무열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당교 24년 서기 660년에 신라 김희순이 당나라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총공격하였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패하고 웅진성에서 의정이 항복하였습니다. 신라는 백제의 옛땅 오도덕부를 두었습니다. 당교 25년 서기 661년에 탐나 왕국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는데 당고종 원년이었습니다. 신라는 태종 무열왕이 죽고 30대 문무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당교 26년 서기 662년 7월에는 신라의 대하찬 양도호가 부장이 되어 백제의 잔당을 복신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당교 27년 서기 663년 9월에는 신라는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백제 줄성을 함락함으로 백제의 부여풍으로 고구려가 도망가고 백제는 평정되었습니다. 당교 시대에 중국에서는 수나라를 멸하고 들어선 나라가 당나라, 태종이 중원을 통일하고 돌궐과 고란 등을 무너뜨리고 토본 등의 예방 세력을 조공을 받았습니다. 북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당나라가 수나라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며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와 싸움에서 살수대첩 등의 패에 기진맥진 할 때 아버지 이영과 함께 당나라를 건국을 주도했던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고구려를 칠 길을 엿보다가 드디어 30만 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당교 9년 645년 당나라 태종이 영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 황제가 직접 11월에 수륙 양명 약 30만 명을 달하는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당나라 군대는 각종 성곽 공격용 전투 장비를 총동원하였습니다. 당태종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전쟁 영웅들이었고 당나라 군대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당태종은 요하 일대의 고구려의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안시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당태종은 신공성 무기를 활용하여 3개월가량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끈질긴 항전으로 이를 물리치고 이 당황한 당이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성벽보다 높게 흙을 쌓아 공격하였으나 기어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최종적으로 철수 전 3일에 걸쳐 안시성을 맹공격하였으나 사기 충전한 고구려의 안시성군은 외부와의 보급을 끊긴 상황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고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군은 더 이상 안시성을 공격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이에 당나라 태종은 할 수 없이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나라 군 곧바로 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기후가 고구려를 도왔고 그해 9월 예년에 비해 추위가 일찍 찾아와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병마가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것도 한 이유였는데 당태종이 퇴각할 때 안시성 주민 양만춘이 성을 올라가 절을 하자 황제가 안시성에게 굳게 지킨 것을 감복하여 비단 100배를 보냈다고도 합니다. 당나라는 이 조그만 산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20만 명 이상의 전사자만 내고 고구려 정보를 크게 후회하며 포기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마침 88일 만에 안시성을 지키던 고구려군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시성은 성 둘레가 2.5km밖에 안 되는 작은 토성에 불과하였고 안시성주 이름은 양만춘이었으며 방어군 3만 명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연이어 쫓아온 영계수원문에게 크게 퇴폐하였고 태종은 결국 고구려의 침공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만주, 토착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태종이 철군을 명하자 안시성주 양만춘이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하는 바람에 당나라 군사가 크게 혼란에 빠져 인마가 서로 밝혔는데 그 와중에 당태종의 말이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급기야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사로잡힐 위기에 몰렸다. 그 당나라의 장수 서린기가 달려와 겨우 그를 구출했다라고 쓰여졌습니다. 그 뒤에 몇 달 후 당태종은 병사하고 말았는데 눈의 상처가 골수에 침입하여 죽었다는 설이 유력하였으며 죽을 때 유언으로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라라고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교 9년 서기 645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당태종의 30만 군사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3만도 못 되는 군사로 막아내는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당교 24년 서기 660년 6월 21일 13만의 당나라 군대 대군과 신라의 양국이 기습작전에 백제는 당황하였습니다. 개백은 일천의 결사대를 황산벌에 김유신은 5만의 대군을 전멸을 당하고 금광하고에서도 당군에 막아내지 못하고 백제가 멸망하였습니다. 당교 시대에 서양에서는 사라센 제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센은 아라비아를 통일한 한편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여 사산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에 사라센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아프리카 북부 해안을 진출하였습니다. 당교 30년 서기 666년 5월에 왕께서 붕화하시어 온 백성이 슬퍼하였으니 천수가 78세였습니다. 태자 보기가 뒤를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라에 복속당하였던 백세 탐신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